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는 연사살인 엑스파일 시즌2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댓글 읽어드리는 댓글 특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사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교주입니다. 게스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좀 잡담 같은 영화와 책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읽고 거기에 뭐 변명할 게 있으면 하고 해명할 게 있으면 하고 뭐 응원이면 또 달콤하니까 쪽쪽 빨고, 그동안에 또 댓글들 같은 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또 너무 많이 이제 진짜 쌓였으니까 많이 모였죠. 그래서 좀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저희한테 남겨주셨는지 저희도 좀 되새기고 하는 시간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얄팍함은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제 탓이에요. 네이버 카페, 저희 LBC 방송국, LBC 상담소 이쪽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부터 좀 읽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LBC는 여러 가지 개인 방송들을 만들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 뭐 다양한 강좌, 그리고 웹툰 인스타, 그리고 뭐 신의 찐방울, 침대 위 미술관 등등 이제 다양한 방송들로 여러분들한테 문화 전반의 교육 관련된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이 모인 카페가 이 LBC 방송국 혹은 LBC 상담소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카페입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이 LBC 방송국 혹은 LBC 상담소 이쪽 카페에 청취자 의견이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거기 네. 이제 다양한 방송들에 대해서 이제 머리글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우리가 저번에 안 읽었죠, 이거? 예, 저번에 한번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댓글 방송을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읽었는데 한 번은 또 안 읽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 읽었으면 뭐 또 읽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쪽에 네. 이제 엑스파일에 대한 얘기만 저희가 따로 소팅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2014년 11월 19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거의 초기에 올려주신 글 같은데, 향연님이 요즘 연쇄살인 엑스파일 듣고 있는데 참 신선하네요. 요즘엔 뭐 신선하다고 느끼시는 분 별로 없어요. 네, 지리에 감사하게. 또야? 감사하게. 그래서 닥치고 연애와 미수다 본방까지 따라 듣다가 뭐 들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연쇄살인 엑스파일 선택했습니다. 신선하네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 썰님은 제 기억에 의 대가로 알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정말이지 이미지 세신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적어도 향연님한테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닥치고 연애 이런 거 다 찾아본다고 이제. 아 진짜 안 찾아봤으면 그 편은 좀 지워주시면 안 된가요? 지웠어요, 실은. 아 완전히 다 지우진 않았는데 한 편은 날리고 한 편은 편집하고 해서 맞아요. 게스트 썰의 흑역사가 담긴 닥치건의 초창기 방송. 얼마 전에 팟빵 지금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팟빵 방송에도 그런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이거 잊어달라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그러면 찾아보시면 좋고, 그 닥치건의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LBC 방송 처음 이제 시작했던 막 옥탑방 골방에서 이제 취미로 지금도 뭐 취미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방송. 뭐 지금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랑 협약이 돼서 카카오 페이지에 닥치고 연애가 연재되고 있어요. 뭐 그거랑 뭐 제가 혼자 하는 화술 강좌, LBC의 화술 강좌 뭐 이런 게 연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게스트 썰이 돌아올 때쯤엔 또 LBC 책이 또 몇 권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 책을 쓰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뭐 계속 읽어볼게요. 웅비님이 방송이 정말 크크크라고 올려주셨네요. 처음엔 연쇄살인 엑스파일 듣다가 LBC 방송을 알게 됐는데 다른 방송 들으면서 느끼는 게 참 저랑 코드가 잘 맞고 듣기 좋네요. 정말 이상한 분이네. 저도 살인의 역사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 많고 좋아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LBC 방송에서 하는 연쇄살인 엑스파일은 참 친절히도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이야기해주니 재밌고 유익하네요. 원래 꿈이 경찰이라 대체로 사건 사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는 한국의 연쇄살인자들에 대한 내용도 방송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라고 써주셨어요. 네. 하지만 안 할 거야.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피해자, 유가족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을 때인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나요? 한창 욕 먹을 때 이런 글을 써줘서 정말 감사했다는. 감사합니다, 옹빈. 따뜻한 멘트였네요. 시하야님이 연쇄살인 엑스파일 듣고 라고 올려주셨는데 듣다 보니 연쇄살인범은 어린 시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대대로 영향을 받아 살인해온 집안도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라고. 이거는 저번 시간에 게스트로 얘기해줬죠. 예, 댓글에도 달아드렸지만 이제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가족이 같이 했던 이제 밴더 패밀리, 밴더 가족이라는 경우는 있다라고. 예. 그 정도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밴더 패밀리라고. 밴드 패밀리. 뭐 가족이 살인을 저지른 케이스는 대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네, 뭐 지난 그렇죠.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토모맥님이 참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미소 이모티콘.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게스트설님 귀여워요. 크크크. 게스트 입술이 귀에 걸렸습니다. 여자분이시죠? 그래요. 일본어 페이지 궁금하면 언제든지 토스 뭐 이런 뭐 언어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중국어는 현재 공부 중이긴 하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못 알아보시면 토스해 주세요. 어려운 건 더 힘들겠지만 간단한 건 언제든 토스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언어 핑계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나 이 언어 몰라 못하겠어 이러고 있는데 내가 해줄게 이러면 그 중국엔 연쇄살인마들이 진짜 많을 거야. 맞을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거기는 지금 알려진 연쇄살인범도 많지만 안 알려진 연쇄살인범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정말 괴담 수준의 얘기이긴 한데 중국이 지금 시체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논란으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매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표면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뭐 그런 걸 또 묻히고 있고 뭐 다양한 중국에는 괴담들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중국어를 하실 수 있으면 뭐 엄청나게 또 그 모집단이 커지겠네요. 안 넘길 거야. 그리고 주니아페님이 응원해요라는 어제 올라온 방송 듣고 여자가 응원해 주시면 게스트설님이 힘이 날 거라는 농담에 힘내시라고 카페를 찾아왔어요. 이게 그때 그거잖아요. 이게 그 저희 처음 방송했을 때 댓글 방송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랬나요? 예. 여대생 사실이잖아요. 아니 여대생 제가 왜 여대생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아 그렇죠. 여자는 안 가린. 여자는 안 가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힘내시라고 카페에 찾아왔어요. 안타깝네요. 전 애기 엄마입니다. 왜요? 왜? 안 가린다면서? 뭐 응원인데 뭘 가립니까? 왜 애기 엄마가 응원해 주면 싫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왜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이런 리액션 원한 거 아니었어요? 그건 아닌데요. 굉장히 감사한데. 알겠습니다. 애기랑 함께 응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맞아. 애기가 들으면 안 되겠지. 준혁님이 아니구나. 그래도 방송 너무 잘 듣고 있고 사실은 어릴 적부터 살인사건에 관심이 많았고 심리학도 따로 공부하다 보니 어릴 적 트라우마 내지는 환경이 인생 전반적으로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데 무척 동의합니다. 그걸 좋게 극복하는 사람과 견디는 사람 그리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옛날엔 어떤 소설책을 읽고 기억은 안 나지만 살인을 예술처럼 표현했더라고요. 당시엔 쇼킹했죠. 살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살인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살인을 할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걸 표현했었는데 그 책을 읽고 살인사건에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냥 궁금함이죠. 얼마나 미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일 때의 느낌은 거의 표현할 수 없는 광기 비슷한 거겠다. 기타 등등.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당연한 진리를 거스르는 살인범들의 심리가 궁금하고 이해 못하는 제게는 마지막 미지의 영역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자꾸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그냥 만나게 된인데 그리고 만나게 된 엑스파일이 이 방송이래요. 몇 회는 소음이 들렸는데 또다시 방송이 깨끗하게 나와서 좋네요. 가끔 영혼만 없는 농담 툭툭 던지는 철철 교수님 때문에 잠자리에서 듣다가 피식피식 웃습니다. 영혼 굉장히 싫어서 던지는 겁니다. 제 농담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온몸을 던져서. 그렇죠. 영혼을 다 싫은 농담인데. 네. 아무튼 오래오래 게스트 썰님과 철철 교주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지금 이제 슬슬 따뜻해지고 있는 날씨죠. 단점은 굳이 지적 안 할게요. 어제 방송 듣다 보니 게스트 썰님 멘붕 온 것 같아서라고 올려주셨어요. 하고 싶은 단점 얘기는 많지만 참아줄 테니까 감사한 줄 알아라. 뭐 그런 뜻으로 남겨주신 글 같아요. 봐줬다. 뭐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라고 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흑운님이 이제 제목은 LBC 방송으로 하셨는데 엑스파일 관련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을게요. 이번에는 네네. 팟캐스트 방송을 들은 지 몇 달 안 돼요. LBC 방송은 사건 일지 엑스파일을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흥미진진한 내용과 감칠맛 나는 방송을 들으면서 철철 교주님과 썰님의 목소리가 아득해질 때는 안타까워서 몇 번씩 되돌려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나? 잘 안 들리니까 자꾸 돌려 들은 거야. 그렇죠. 이 마이크 똑바로 대라 소리야 지금.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간 대중소설을 쓰고 싶어 여러 장르의 소설을 경험 삼아 써보는 중이라 성인 취향의 추리 소설에 사용한 자료인 FBI의 수사관의 책이 말씀하신 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책 중에 하나를 읽으셨던 것 같네요. 특히 19편 로버트 한센 유지에 대한 부분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보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저런 연쇄살인범들의 얘기가 궁금한 것은 내가 모르는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에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제가 탈고하는 날 제일 먼저 철초 교주님과 썰님께 제 부족한 소설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헤헤. 엑스파일을 다 듣고 호기심에 미수다 역시 다 받아서 정주행했고 다 들었습니다. 처음 인상 이 부분은 뭐 이제 다른 방송이니까 다른 방송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글 읽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뭐 했다고 이렇게 책까지 쓰셔서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막상 이래놓고 책 다 쓰면 까먹어. 넌 누구니? 하면서 그래. 그러셔도 됩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또 도움 되면 좋죠. 저희도. 그럼요. 책 다 쓰시면 꼭 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 통장으로 책 한 권만 보내주세요. 감사한 만큼. 게스트는 책 한 권만 보내주고. 네. 술 사주면 좋고.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열공화자님이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네요. 네. 평상시에 추리물을 너무 좋아해서 실제로 프로파일러 책들을 읽어보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1인입니다. 처음에 팟캐스트로 듣다가 너무 좋아서 유튜브로 듣다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게스트 썰님께 많이 의기소침하실까봐 이 글을 남긴대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러지? 이때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데. 이때 막 뭐 욕 많이 먹을 때 아닌데, 그런 그 방송을 들었나 보죠. 그때 들었나 보죠.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의기소침했던 날짜를. 그러니까 저도 알죠. 그렇군요. 작년 말이지. 하면서 이것도 다 죽었어. 하면서 그렇군요. 그걸 다 하나하나 챙겨서 이제 일기에 써놓고 피해 복수를 지금 7월까지 하고 돌아오겠다는 데스노트. 알겠습니다. 처음보다 정말 많이 나아지고 고치시는 게 보여서 기쁩니다. 개인 방송이고 무료라서 그리고 솔직히 마이너한 오타쿠 방송이라 듣다가 가끔 용어 부분에서 나중에 댓글로 정말 혼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방송 부분에서 웃으면서 듣고 있답니다. 말을 조심하시는 게 이해는 갑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을 멋지게 표현하거나 사이코패스와 소시포패스에 대해서 주변에서 너무 남발하는 걸 볼 때마다 걱정이 되었거든요. 언론에서 포장하고 과장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싫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게스트썰님이 조심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달 듣고 있고요. 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여대생은 아니지만 게스트썰님 힘내세요. 예. 아니 도대체 게스트로 얼마나 그렇게 여대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아니 저는 한마디 여대생 아니겠는데. 나 이거 너무 철철 교주님께서 계속 여대생 지금 남 핑계 그렇게 대고 그러면 아니죠. 안 돼. 그런 인생 태도로 살면 안 돼. 항상 아닙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여대생 좋다. 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니까 난 좀 위로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튼 전 여대생이 아니라 여대생보다 오히려 졸업한 여성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농담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담인데요. 그래요. 꼬맹이님이 이거 계속 들어도 될까요?라는 조심스러운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네요. 유튜브로 언뜻 듣게 됐는데 시간 나는 대로 정주행 중이에요. 근데 주위 친구들한테 이런 거 자꾸 듣는다고 이상하게 봐요. 이거 재밌다고 하긴 너무 무섭기도 하고 희생자분들께 미안하기도 하네요. 근데 완전 끌리는데 크크크 내가 이상한가? 한꺼번에 몇 편씩 보니까 이러다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정주행 중 파일 20에서 들을까 말까 그렇게 했는데 잡음 이야기 목소리 작다 공감. 근데 잡음은 전 연쇄살인 집중하고 들으니까 들리는데 어쩐지 그 잡음 때문에 더 무섭다는 묘하게 끌리는데 암튼 계속 쭉 듣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요즘도 잘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듣고 계시겠죠. 출석도 뭐 네이버 카페에 출석 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네. 가끔씩 출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꼬맹이님이 그 바로 위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토냐 베넷에 대해서 글을 달아주셨네요. 이번 엑스파일 다른 편이랑 좀 다르게 더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 토냐 베넷이 왜 달랐지? 저희 그거 있잖아요. 예. 토냐 베넷이 희생자였지? 네, 희생자고 이제 누가 죽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반전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했었군요. 네, 그렇죠. 되게 어설픈 반전을 막 꿈꿨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꼬맹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번 엑스파일 다른 편이랑 좀 다르게 더 흥미로웠어요. 다만 썰님이 명절에 진하게 노셨는지 약간의 발음, 버벅거림 귀엽게 봐드릴게요. 내가 귀엽게 봐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요. 엄청 의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제가 댓글에서 너무 설명하는 투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제 꼬맹이님이 약간 뭐야 이 자식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봐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우리가 미스터리 형식으로 이 편을 꾸몄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이제 뭐랄까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반전인데 이게 무슨 반전이야 뭐 이런 느낌 이런 식 된 것 같아서 좀 이해를 그러니까 반전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말고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다라는 게 딱 한 번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때 시행착오를 겪은 게 반전을 줄지 설명적으로 갈지를 처음에 정하지를 못했어. 우리도 약간 그게 좀 흔들리면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시도를 했고 또 다음에 이제 그런 반전을 주는 스토리 할 때는 또 명확하게 또 이제 시즌 2부터는 뭐 언제 올지 모른 네. 안 올지도 모른 아니면 뭐 다른 우주에서는 하고 있을지 모르는 뭐 그런 시즌 2 얘기를 했고 밑에 글이 굉장히 길게 있지만 이런 글들은 직접 카페 오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토냐베네 사건을 안 접하신 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그리고 TS9922님이 네. 완전 좋아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우이천을 걸으며 팟캐스트로 무한 청취하고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광팬이었는데 요즘은 연쇄살인 엑스파일 광팬이 되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자기 전에도 조깅 중에도 들어요. 맨날 듣다 보니 계속 반복만 하게 되네요. 시크한 매력의 철철 교주님과 세심한 매력의 게스트 썰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이천이 어디야? 저도 그게 궁금한데 잘 그게 왜 몰랐습니다. 궁금해? 예? 이렇게 왜 궁금합니까? 이거 안 되겠네. 아이 엄마세요. 아니 뭐던 거면 우이천이 어딘지 아니 제가 댓글에 이때 이제 공지를 했거든요. 이제 공개 방송합니다라고 공지를 해드렸더니 이제 그래서 사람이 생각보다 안 모이셔서 아니 오세요 TS992님도 오세요 그랬는데 왜냐면 우이천님 너무 먼 곳이면 제가 오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또 키우시고 계시니까 또 바쁘시겠죠. 다음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괜찮은 시간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래요. 시즌 2에서 또 한번 다시 시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건일지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튜브 링크를 해서 카페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또 코너가 있습니다. 뭐 실제 방송을 뭐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이제 방송 올리면 이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여기 이제 뭐 아르세님이 올려주셨던 글도 있고 뭐 게스트설이 올린 글도 있는데 이걸 다 이제 읽기는 조금 많기 때문에 그 요즘 최근에 올라온 글들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 제임스 팍 3585님이 교훈이라고 해서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이제 짧게 글을 남겨주신 게 있고 그리고 소라님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하트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화요일이 지났는데도 엑스파일 못 들으니까 심심하네요라고 이제 오타가 조금 났지만 정주행하고 있을 테니 철철 교주님 게스트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2014년 12월 31일에 올라왔네요. 서울은 춥다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꼭 제발 부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 말을 또 지금 읽으니까 시즌 2에 돌아와라 뭐 이런 말로 또 들리네요.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 당시 이때 이제 유튜브랑 팟캐스트 이런 채널이 개설이 됐었죠. 네. 그래서 사람들 기다리는 거가 좀 미안해서 게스트 썰이 이제 토리카부토 살인 사건 이런 걸 또 올렸었죠. 이 토리카부토 살인 사건은 이제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 네. 그 이거 나도 봤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 근데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 네,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거 없을 때 그냥 이거 한글로 번안해서 그냥 쭉 그냥 읽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카페에 올려버렸으니까 우리가 카페 올렸을 때 사람들 많이 안 봤는데 뭐. 네, 소장님이 그때 야 이거 하자. 근데 뭐 게스트는 내 말 안 들으니까. 네, 제가 잘 안 듣습니다. 됐어요. 난 난 독창적인 인간이야.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최초로 올렸던 게 스미다 미요코 네,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뭐 네. 우주최강님이 감사합니다. 내일 와이파이 닿는 곳에서 꼭 들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3970님이 다음 주에나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빨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 고맙다는 댓글들 우리 또 이런 것도 오그라드니까 밑강님, 하루카님, 우병근님, 멘토님, 양이님, 마리편지님, S5425M님 뭐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가 써있네. 일본 애들 살인은 진짜 완전 진짜 듣기 힘듦 정도로 엽기네요. 가족을 가지고 감금하고 살해시키고 이런 사건 벌이는 사례도 일본 말곤 드물 듯. 다른 편들은 흥미롭게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일본 살인마 얘기는 끝까지 듣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라고. 그쵸. 우리가 이거 녹음할 때도 힘들었죠. 네. 한 번 녹음하고 다시 했어. 사실 대본은 제가 엉망으로 써가지고 그때는. 아니 근데 그때 스미다 미요코 같은 그 범죄 자체가 너무 특이하고 네. 그 이게 가족 단위로 죽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 죽이는 것도 아니야. 네. 또 몇 명은 또 자기 수하로 만들어. 막 이러니까 그렇죠. 막 피해자랑 가해자가 막 섞이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가해자 피해자 이름들을 잘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이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감이 없지 않았죠. 약간 그 대망 처음에 읽을 때 음. 당혹스러움. 그러니까 일본 역사 소설 읽을 때 당혹스러움 있잖아요. 아니 뭐야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 심지어 성만 네 글자요. 근데 얘네들 또 나이 들면 이름이 바뀌어. 맞아. 뭐야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때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이 붙어가지고 맞아. 막 대본을 너무나 있어가지고 제가 보내면서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원래 스미다 미오코를 두 편으로 쪼개서 예, 녹음을 했어요. 예. 근데 두 편짜리 녹음할 때 한 편을 녹음했는데 너무 지치더라고. 네 맞아요. 그때 막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 편짜리로 압축해서 할 때는 그 가계도나 이런 걸 좀 많이 축소시켰죠. 네 거의 얘기 안 했어요. 뭐 누구 죽였고 뭐 그리고 패밀리 사람도 소개도 잘 안 해버리고 그냥 스미다 미오코에만 집중하자 이래가지고 많이 죽였죠.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해자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한 편이 나오니까 네. 스미다 미오코 얘기 빼고 이제 아무튼 그랬던 방송이었죠. 그래도 또 잘 들어주시고 막 이랬다고 우주최관님, 양이님, 장과장님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방송마다 다 댓글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뭐 이 댓글들을 다 읽어드리긴 좀 많네요. 굳이 아까 토리가부토 이 사건 살인 사건 때 이제 예. 이런 건 하신 적이 있어서요. 이제 제가 나르시시즘에 한창 빠져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야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토리가부토 사건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흥미진진하네요. 저 남자는 굉장히 영리한 듯하면서도 평소엔 안 해도 되는 말까지 마구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자기 과시를 하려는 자기가 강한 사람 같이도 보입니다. 뻔뻔한 인터뷰에 울컥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는데 저 이거 댓글 보면서 확 깨달았습니다. 막 연쇄살인범의 이러한 심리를 잘 설명하신 댓글이다. 이런 분들한테 하나씩 배우는 거죠. 저희도 댓글 그렇군요. 읽으면서. 여기 댓글에 이제 돈님님이 영화 공모자들이 떠오르네요.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토리카부토 사건이 결국은 그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자기 이제 아내를 살해한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이제 마스나가 호토시 후일담이라고 해서 이제 게이트 썰이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연녀 일가족을 감금하고 가족끼리 살인을 부추긴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굉장히 긴 내용을 담겨놨습니다. 출처는 그 일본어로 써 있네요. 네. 한자로 써 있어서 제가 읽진 않을게요. 뭔가 출처가 우리나라가 아닌 건 알겠어. 이거 직접 번역했나요? 네. 아 그래요? 직접 번역해서 올린 거야? 번역했는데 제가 처음에 번역을 했는데 잘못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 뭐 검색이라고 돌려서 비교해 보니까 이런 얘기구나라고 해서 뭐 완전히 딱 이러는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뉘앙스는 뉘앙스만 우리말로 이렇게 옮긴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걸 직접 번역했군요. 굉장히 힘들었겠네 그래도. 아닙니다. 뭐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라서. 거만하네요. 아닙니다. 네이버 번역기가 좋아요 요즘. 그렇군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통 연쇄살인범들이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기자니까 기자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사실상. 나는 죄가 없다. 내 아내가 사실 살인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내 아내가 정말 내 아내라고도 하죠. 그 여자는 정말 이상한 여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해맑게 너무 정말 그런 엄청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표정이 너무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 보면서 기자가 너무 그게 오히려 섬뜩하더라라는 식의 그 자신의 감상을 이제 담은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스나가 호토시가 이 기자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펼쳐서 자기가 이제 구명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기자가 굉장히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더 이상은 그 기자와 인터뷰를 갖지 않았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치, 기자도 바보도 아니고 인간이고 그런 데서 그러니까 기자가 좀 나쁜 인간이었다면 그거를 자꾸 자극적으로 올리고 하면서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러진 않았나 봐요. 이거랑 비슷한 이런 마스나가 호토시가 펼치려고 했던 언론전과 비슷한 소재를 다룬 일본 영화 흉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실제 사건을 다룬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연쇄살인범이 이제 자신의 여죄를 알려지지 않은 여죄를 고백하면서 그 어떤 언론 플레이를 이끌어갖고 자신은 사실은 종범이고 주범은 따로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가서 결국 이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았었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받는. 근데 이 영화 내용 다 말해버린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니 나는 내가 아는 흉악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저 딴 우리 영화입니다. 종종 얘기했던 그런 예, 저는 다른 영화네요. 네. 그 영화도 뭐 재밌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주인공의 갈등, 주인공이 기자거든요. 그런 갈등, 뭐 이 사건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대한 갈등 같은 게 되게 잘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썰님이 또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솔제니친의 한마디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 술 마시고 이제 괜히 뭐 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괜찮다 그래서 올려서 왜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제가 읽을게요. 하지 마요. 마르크 베네케 리디아 베네케 이게 그 부부 네. 마르크 베네케가 쓴 네 번째 책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악의 어두운 창고에서 거기서 이제 퍼온 글인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카페 오셔서 직접 보시는 걸로. 약간 조금 오글오글하긴 하는데 가끔 중이병이 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중이병 항상 달고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거 뭐 못 고쳐. 중이중이하게 사는 거야. 중이. 그리고 게스트 썰님이 올려준 글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거 있나요? 나르시시즘 테스트, 자기의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 소장님을 대신해서 유튜브 영상 링크 걸려고 했는데 안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간단한 글 남깁니다. 해놓고 이제 나르시시즘 테스트를 올려놨어. 이제 9가지 항목에서 얼마나 해당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뭐 해당하는 만큼에 따라서 나르시스트인가요? 5개 이상 해당되면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봤나 봐요. 어떤 부분은 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올리셨는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는 7개입니다. 9개 중 7개? 그래서 사실 저게 너무 과장돼서 그래서 그렇지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경우 아니면 모르겠는데 한 7개 정도인 것 같아요. 나르시스트다. 뭐 나르시스트인 건 나쁘지 않죠. 뭐 자기 발전적일 수도 있고. 그래요. 다른 뭐 방송들에 대한 댓글은 넘어가고 오셔서 뭐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스트 썰님이 올려준 글 중에 또 그게 있어. 헤럴드 셔터가 추천하는 연쇄살인 소재 영화 12편. 네. 이 내용들이 있고 뭐 유튜브 링크도 걸어주셔서 그 영화를 직접 볼 수도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저작권이 없나? 뭐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올라와 있더라고요. 통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스파이더맨이 한번 그랬었죠. 스파이더맨.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12가지 뭐 시티즌 X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 맨헌터. 네. 그 양들의 침묵의 스토리상으로 전편에 대한 얘기. 뭐 세븐도 있네요. 양들의 침묵도 있고. 이런 식의 12편의 영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뭐 못 보신 영화는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아니구나. 못 본 영화도 찾아보시고 본 영화라면 다시 보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썰님이 올려준 번외편 타리칼리코 실종 사건이라고 올려주셨는데 타라칼리코. 타라칼리코군요. 네. 이 사건은 제가 우리 그 예전에 소장님하고 한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쇄살인범만 다루기에는 이제 소재가 떨어졌다. 그래서 뭐 이제 그만할 것이냐 아니면 뭐 확장을 해서 이제 연쇄살인 말고 다른 실종의 사건이라든지 미제 사건 같은 거를 한번 다뤄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때 한번 찾아봤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섬뜩한 구석이 있어요. 뭐 간단히 소개를 하면 한 여성이 19살 된 소녀가 실종이 되는데 실종된 지 1년 뒤에 그 인근 지역의 어떤 슈퍼마켓 주차장에 한 장의 사진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진에 그 실종된 소녀와 몹시 닮은 한 소녀가 결박된 채 사진이 찍혀 있는 모습이 담긴 결박된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과연 동일 인물인가에 두고 여러 법적 수사기관들에서 이제 혼선을 빚는 가운데 과연 이 사진의 의미는 뭐고 그 실종된 여성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미스터리 같이 이야기를 잠시 남겨봤어요. 그렇군요. 게스트 썰이 그 여기 카페에 오시면 번외편 타라칼리코 실종 사건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남겨놓은 글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일드 44 공식 예고편. 이거 차일드 44는 어떤 영화예요? 네, 안드레 치카틸로의 사건을 모델로 한 모티브로 한 차일드 44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군요. 44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리들리 스콧이 제작을 담당해서 이제 영화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15년. 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개봉을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리들리 스콧 하면 이제 글래디에이터 감독으로 이제 뭐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저한테는 에일리언이죠. 그렇죠. 우리 세대는 이제 에일리언인데. 안드레 치카틸로의 사건인데 뭐 제가 그때 사실 안드레 치카틸로 방송 때 차일드 44라는 소설을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이 소설이 좀 너무
소련의 상황 당시 뭐 그 1980년대 상황을 너무와 좀 안 맞는 상황 설정을 가져왔고 안드레 치카틸로의 범죄보다는 약간 그런 소련의 그런 이제 폐쇄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안드레 치카틸로 사건의 추적 같은 것을 좀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소설인데 소설 같이 보면 되죠.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그런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네. 정말 전혀 기억이 없네요. 그랬군요. 네. 근데 뭐 조금 모양새가 잘 나옵니다. 뭐 배우도 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톰 하디, 게리 올드만. 톰 하디라면 이제 배트맨에서 베인 역할을 네, 맡았고,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베인 역할을 맡았고 게리 리지웨이가 아니라 게리 올드만.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의 여자 주인공인 누미 라파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배우도 괜찮고 또 제작진도 있고 그래서 나름 기대작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때깔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예고편도 한번 뭐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뭐 리들리 스콧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항상 그 어느 정도 이상 쳐주는 감독이니까 뭐 거의 대작을 많이 만들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글 올라온 건 연쇄의 엑스파일 공개 방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괜찮아요. 잠시만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방송들에도 이제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저희 카페에 달아주신 댓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뭐 카페는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다음 그 플랫폼으로 넘어가죠. 뭐로 갈까요? 아이튠즈 한번 네, 볼까요? 아이튠즈랑 가시죠. 아이튠즈에는 이제 굉장히 검소하게 2개 달려 있습니다. 그 최근에 달렸어요, 두 글 다. 그런가요? 네, 두 개가 이제 15년 4월 2일에 소심이 07님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조사 많이 하신 듯 앞으로도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좋은 내용이 이제 물음표 이게 좋은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암시가 들어 있네요. 그래 좋다 해줄게. 이 정도. 뭐 재밌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그리고 영어로 써 있는데 뭐라고 에픽그래마라고 읽어야 되나? 에피그래마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그 분이 발전하는 모습 지켜볼게 용 잘 듣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관련 기사도 읽어주세요. 체계적인 내용 기대할게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신문에 난 기사 찾을 수 있는 건 뭐 읽은 건 좋은데 그 신문이 없던 시대에 연살인마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뭐 다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네. 분들이 있다면 이게 이제 깔끔하게 또 이제 팟캐스트는 이 정도로 끝이 나고 아이튠즈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로 갑시다. 네. 유튜브의 댓글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은근히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네, 그렇죠. 특히 전문적인 댓글이 꽤 있습니다. 로이님께서 저희 방송에 저희가 이제 스미다 미요코 편부터 올렸잖아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는. 네네. 그런데 그쪽에 되게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까 전에 말했지만 편집됐던 스미다 패밀리 그러니까 공범들이죠. 스미다 미요코의 공범들, 스미다 패밀리의 여죄들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형이 어떻게 선고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거 뭐 어떤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댓글 뭐 무슨 형 받았다 이거는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미다 미요코의 뭐 가해자들이 불기소 처분 및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해서 뭐 내연남인 제일교포 정 씨라든지 미요코의 동생인 스미다 미에코, 스미다 유타로, 스미다 켄타로 며느리 뭐 등등의 범죄 뭐 몇 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니 혹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제가 잠깐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뭐 1, 2, 3, 뭐 4 여기서는 이제 감사합니다. 조용기님, 뭐 그리고 WAJ님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굉장히 이런 거 올려주시는 것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이타마 아동 연쇄살인 사건을 다뤘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김재성님께서 이제 소장님께서 무라카미 다카시를 아시는군요. 요즘 일본에서 아주 핫한 작가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느낌인 탓인지 아니면 그런 부류의 연쇄살인범만 소개돼서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일본 연쇄살인범들은 더욱 아이기성이 짙고 뒤틀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미술을 전공하는데 일본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코레이코 히노나 아이다 마코토나
다츠시마 유코 같은 좀 이름이 있는 일본의 파인아트 작가들의 그림을 보았을 때 느꼈던 굉장히 기괴하고 디테일 있고 억눌린 느낌이 연쇄살인에서도 왠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무라카미 다카시도 뭐 대체로는 밝고 귀엽지만 몇몇 작품은 보기 거북하죠. 이런 게 저의 일종의 편견인지 아니면 실제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이 주로 보이는 어떠한 특징 중 하나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댓글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몰라갖고 게스트한테 연락. 야, 네가 좀 댓글 좀 달아봐라. 왜냐면 우리는 뭐 문학이나 그런 예술에 대해서 얄팍하기 때문에. 네, 이거 함부로 말하다가 카운터를 맞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연하게 알게 된 작가인데 저희가 이제 침대미술관이라는 그 예술 방송을 해요. 제가 그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기획을 했고 지금은 저는 그 빠졌고 그 친구들은 이제 방송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작가, 화가 그리고 뭐 이런 디자이너들 같이 모여서 방송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소개했던 방송 중에 하나가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오타쿠 문화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예술가. 약간 그 앤디 워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앤디 워홀이 그 예술을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공장장애라는 표현을 썼었고 근데 이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뭐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돈을 그것을 상업화시킨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실제 오타쿠들은 그 사람을 싫어해. 우리는 오타쿠도 그 사람은 오타쿠를 흉내내서 그 부와 명성을 얻었을 뿐이다라고 오타쿠들은 싫어하고 또 외부 사람들은 또 오타쿠 문화 뭐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렇게 하고 좀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런 작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스 코코라는 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을 그대로 간직한 뭐 여자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그 굉장히 크게 한번 했었을 텐데 가면 이제 처음에 입구 앞에 이제 큰 여자 그 미스 코코 상이 있는 거죠. 그 허리 잘록하늘이 큰 가슴, 그 금발의 댕기머리였나 아무튼 뭐 그런 캐릭터거든요. 뭐 그런 뭐 현대 팝아트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 그 지금 김재성님께서는 이제 뒤틀린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인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이 그 하나의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 그 연쇄살인의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류 보편적인 살인 사건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살인 사건으로서 인류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딱히 뭐 어떤 사건은 더 뒤틀렸고 덜 뒤틀렸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연쇄살인 사건 자체가 다 그런 거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건지 뭐 그렇겠죠. 보편성과 특수성이 다 있다면 그거 두 개 다 혼재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 더 아래에 있다 뭐 덜 드러나 있다 더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든 것 같고 그냥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술적 감성이 부족했는지 뭐 이런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소개 안 해줬지만 일본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굉장히 기괴하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를 납치해서 뭐 고문하는 거를 막 들려주면서 낄낄거리는 사람도 꽤 많았고 그런 건데 뭐 굳이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는 저는 잘 뭐 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잘 반영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함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나름 다 괜찮은 답변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청취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방송이군요. 네. 떠넘기는 방송. 네가 그래요. 해보시지. 장난입니다. 스미다미오코 편의 댓글 잠깐 좀 더 읽고 넘어갈게요. 조금 네. 산만해지는데 뭐 그 여기서 노민지님 같은 경우에는 목바지 기다렸다 고맙다 돌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황수정님이 스톡홀름 신드롬은 인질과 범죄자가 아니라 인질과 인질범이죠. 아유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라고 뭐 말실수였잖아 뭐 이런 걸 트집 잡고 그래라고 말하고 싶지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윤기님이 굿잼 팟빵 빨리 복구되길 바랄게요. 구기상님이 유튜버로 보니 사진까지 나와 소름 돋네요. 뭐 이런 그 글이 담겨 있어요. 소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글. 여우원님 경호미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 찾아주셨습니다. 네. 방송국 어떻게 찾아가나요? 뭐 강남역 오시면 됩니다. 강남역에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님이 잘 봤습니다. 스미다미오코
검색하다 보니 오게 됐는데 무서운 할머니죠. 친동생은 지금 변호사 상대로 삥 뜯어서 수감 중이라 합니다. 이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함. 네, 맞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번에 방송에서 살짝 언급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남동생도 약간 자기 외삼촌도 야쿠자인데 야쿠자 예. 출신인데 남동생도 야쿠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수사기 자신의 이제 스미다 미요코가 이제 협박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을 합니다. 돈을 뭐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오게 하고 막 그래서 자기한테 무조건 돈 바치게 하라. 변호사 상대로 그렇게 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기에 소개는 안 됐지만 입양된 친척 동생 이마 사노리 피고. 이 마사노리 피고. 이 마사노리 피고. 그게 왜 이게 또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면 자기의 가해자이면서도 두 번째 가족이었죠. 두 번째 가족의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이 마사노리의 재혼한 남편이 이 마사노리의 양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재혼해서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그 스미다 미요코가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줘서 그러니까 스미다 미요코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마사노리도 이제 납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마사노리를 그러면서도 잘해줘가지고 이마사노리가 신복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뭐 친척 동생으로 입양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마사노리 얘기를 안 했나? 잠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마사노리라는 이름으로 안 하고 그냥 주변에 있다. 왜냐면 저번에 처음에 녹음할 때 다 막 주변 인물들 하나하나씩 소개했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패밀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도로만 했죠. 나중에는. 지금 그 이마사노리 피고 그 사람하고 이마사노리 피고 그 사람하고 내연남 이 사람들이 제일교포라는 그런 썰이 있었대요. 제일교포입니다. 썰이 아니라 제일교포래요? 예. 이 마사노리 있으시잖아요. 그냥 정 데라모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했는데 정 테라토리온가 뭐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그 일본의 투 채널인가 이 채널이라고 있잖아요. ECH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DC 같은 비슷한 게 있죠. 그쪽에서도 이제 쟤들 봐라 조선족 애들이다 뭐 제일 조선인이다 뭐 제일 한인이다 쟤들 봐라 범죄 집단들 아니냐 그러니까 스미다 미요코도 사실 제일 한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좀 한심하죠 사실상. 범죄는 오히려 만국 본통 이제 뭐 특정한 이제 인종이나 민족을 가는 민족으로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범죄 저지르면 막 악의 씨다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뭐 그게 이제 그 우생학이 원래 무서운 학문이야.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달콤하거든. 얼마나 달콤해.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면 이 사람 보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뭐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달콤한 얘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많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아들 공판이 열렸는데 무죄를 주장했다. 정말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해박한 그런 정보로 저희한테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일본에 계시는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다니시는거나 이렇게 일본 현지의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속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 네. 그래요. 그러면 또 넘어가서 그리고 글을 많이 쪽 유튜브 쪽에 제일 많이 남겨주시는 분 중에 이제 진이이님이 네. 이분 참 많이 남겨주시죠. 조용기님이랑 같이. 조용기님, 진이이님. 오래 기다렸어요. 잘 듣고 갈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저희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관심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소장님은 이제 설정유주님께서는 그거 하시면서 뭐 닥치고 연애하시면서 관심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요? 나 옛날 기억이 없어. 그리고 아무튼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라는 그 우리 방송 기억하시죠? 네, 거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잘 듣고 있다. 언제나 잘 듣고 가요. 저는 아프지 말고 썰림 자료 수집하느라 고생하셨다. 이렇게 올라주시네요. 그리고 물고기님이 친구 추천을 어떻게 시작했는데 작업할 때 항상 듣고 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목소리가 좋대요. 누구 목소리? 두 분 목소리가 다 좋대요. 그렇게 느끼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스 까라비또 밤마다 틀어놓고 자는데 좀 더 이따 가시라고 계속 그 방송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김태훈님이 29회 루이스 까라비또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이야기보다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의 심리 설명이 좋았네요. 특히 나르시즘에 대한 부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심리학과 관련시켜서 전문 지식을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민지님이 저희한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네. 이 나르시즘 굉장히 준비 많이 했어요. 게스트썰이. 괜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도 막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김태훈님은 정말 최근에 글을 남기셨네요. 방송하기 한 17시간 전에 방송 이게 남기셨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지금 이제 모르시니까 뭐 그렇지만 저희 7월까지 뭐 그래 심리학도 많이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방송 외적인 걸 좀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내적인 거는 또 책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지니님이 또 여기 남겨주셨는데 교주님, 썰님 새해 복 많이 받고 두 분 다 올 쌍춘년 장가 가세요라고. 장가 가래요. 이렇게 말하면 삐지실려나 호호. 아무튼 더 재밌게 들었다. 나르시의 뭔지를 알게 됐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뭐 이게 우리 결혼까지 또 걱정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틀린 것 같아요. 끝났어. 다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도 막상 만나면 네, 농담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영상씩 꼭 듣다 보니 같은 걸 여러 개 듣게 되네요. 라고 한 주에 여러 개씩 올려달라는 그런 했는데 한 주에 여러 개 올리기 너무 힘들어. 이게 다른 데서 돈을 벌어야 이걸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최선을 좀 다 7월 달에 또 돌아와서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호민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뭐 이런 거 올려주셨고 김강현님이 매회 듣고 있지만 진짜 수면제처럼 잠이 잘 옵니다. 매회 다 들었는데 한 20분만 들으면 잠이 듭니다. 잠들고 싶을 땐 이걸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라곤 연쇄살인자의 어린 시절밖에 없습니다. 항상 수면 취하게 해주셔서 도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디스를 또 해주셨네요. 웃긴 게 심지어 그 편은 어린 시절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 올린 편은. 그래 맞아. 얘기도 없는 편인데. 토냐 베넷이죠. 토냐 베넷. 토냐 베넷 사건은 어린 시절 얘기가 없어요. 맞아. 거긴 어린 시절 없는데. 그러니까 잠들어서 비몽사몽간에 막 글을 남긴 거야. 막 잠들고 막 항상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우리한테 좀 피드백을 주려고 이렇게 또 애를 썼네요. 참 고맙습니다. 목숨 걸은 거야. 애쓰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지막 하나에 이쪽에는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댓글이 여기 많이 달렸네요. 14개나 달렸네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소재가 없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마지막에 우리 소재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다음 주에 뭐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거 달아달라는 로잉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로잉님께서 이제 요시다 준코 그다음에 카케이 치사코라는 일본의 여성 연쇄살인마들을 달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달아준 농담이고 이제 요시다 준코는 근데 연쇄살인마는 아닌 것 같던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카케이 치사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카케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연쇄살인 사건인가요? 여성 연쇄살인인데 뭐냐면 이분도 그거예요. 노파인데 남편들을 이제 죽이는. 그래서 보험금을 타는 그런 여성살인분. 근데 그렇게 되니까 좀 이 사람만 다루기에는 좀 다른 저희가 비슷한 연쇄살인분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카케치 사건을 잠깐 언급했죠. 저희가 메리 베스핀 티닝을 다루면서 잠깐 언급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지막 하나의 댓글 중에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에 대한 마음이 30을 기점으로 30을 기점이라고 읽어야겠네요. 네. 사라진다던데 40 넘어서는 물불 안 가리게 되는 걸까요? 속상하다. 오늘도 잘 듣고 가요. 계속 야근이라 이제야 댓글 다네요. 참 댓글은 연애 상담에서 댓글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지니님 뭐 여기다 연애 상담을 한 거야 지금. 여기서 연애 상담 이걸로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댓글 이걸 보면서 무슨 내용이지? 제가 댓글도 달아드렸지만 연애 상담 뭐 전문이지 뭐 4년을 했는데. 아무튼 뭐 정수진님은 재밌게 잘 듣게 있어요. 물고기연님이 엘리자베스 바툴이 나오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으셔서. 그래서 게스트님 이거 바툴이 계속 나와요 요즘에. 어떻게 할 거예요? 시즌 2에 할 겁니까? 안 달 겁니다. 버틸 거야? 아니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바툴이 근데 제가 뭐냐면 왜 이제 좀 피하냐면 이게 에나위키에 이게 되게 잘 다루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거 읽어줘 그러면. 그러기에는 실컷 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거기에 정말 잘 다뤄져 있어가지고 내가 저보다 더 잘 조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잘 다뤄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대본 부심이 있어가지고
대본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잘 나와 있는 건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막 이런 거 스미더 미오코 막 거의 그건 막 이런 그렇죠. 뭐 마스나가 후토시 막 이런 거 마스나가 후토시도 솔직히 루이스 까라비토 막 에나유키는 되게 잘 다뤘었어요. 솔직히 그 그래요? 사건보다 잘 다룰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 억지로 해봐서 해봤지만 에나유키가 정말 잘 다뤘습니다. 마스나가 후토시 같은 경우는 그거 읽으셔도 돼요, 진짜. 그래요. 뭐 방송 듣지 말고 그거 읽어라. 그건 아니고. 근데 네. 저가 방송회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것에 좀 틀린 걸 약간 수정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아.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심혈을 기울인 방송이 있었죠. 메데이야. 그다음 메데이아. 굉장히 우리가 또 심혈을 기울였고. 심혈을 또. 저는 이거 내가 원래 대본 같은 거 안 읽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건 대본인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대본을 그날은 읽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좋았나요, 이게? 일단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욕을 안 먹은 건 잘한 거야. 원래 새로운 시도를 하면 무조건 욕 먹게 됐거든요. 근데 욕이 없다는 건 우리가 이제 꽤 나쁘지 않지 않았나 뭐 그런 자체 평가를 저는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성님이 우와 3월 초에 우연히 유튜브에 했던 방송을 듣고 정주행 시작해서 이제서야 다 봤네요. 허허. 1화 테드 번디 편부터 유튜브 듣기 시작한 지 후발주자입니다. 방송이 재밌어서 LBC 방송국 다른 것들도 들어봤어요. 하지만 역시 제일 재밌는 건 연쇄살인 엑스파일인 듯. 늘 좋은 방송 만드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응원할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님이 3월달 내내 쉬지 못하고 야근을 풀가동시켰더니 이걸 얼마 전부터 제 몸이 통제에서 벗어나네요. 덕분에 가뜩이나 힘든데 아침부터 욕먹고 하루 종일 찌그러져 눈치 보고 이제 퇴근해서 자려고 했는데 기분 전환 삼아 이거 들으면서 맘 좀 달래야겠어요. 근데 이번 주 늦으셨네요. 한 주 건너 안 올리신 건가? 흠이라고. 그렇군요. 저희가 업데이트 한번 늦게 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당분간 못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노민지님이 이번화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한 주 한 주가 너무 길어요. 이번에는 신화 속 이야기 다뤄주셔서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또 신화 속 이야기를 현대의 시각으로 해석해 본 것도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신화나 소설, 영화 등 가상 속 인물을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다뤄주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시는 그런 댓글이 올라왔네요. 뭐 참고해 보겠습니다. 좋은 그 항상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그렇게 이제 소재를 찾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올린 그게 이제 누구야? 미야자키 치토모루 사건. 그러니까 사이타마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이죠. 저희가 이 댓글은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네, 읽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유튜브에도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완전히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네. 정말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기회가 된다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만 감사한 마음만 갖고 딴 거 뭐 해줄 수가 없어요. 다 가난해 우리들. 아니 뭐 우리가 후원금 받아야지 지금. 우리 집 차비 막 책 사는 돈 이런 거 해서 게스트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괜찮습니다. 전 제가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7월까지. 못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못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팟빵 댓글 읽어드릴까요? 팟빵 댓글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읽도록 네, 하죠. 저희가 또 1시간을 또 녹음해서 또 다음 주에 또 팟빵 댓글과 그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지금 어디 읽은 거죠? 지금 카페,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 다음 시간에는 팟빵만 읽는 것만으로 아마 1시간이 넘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 욕도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빡쳐서 약간 거친 댓글을. 그래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돌아오고 혹시나 저희를 뭐 후원해주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다른 방송들 그 혹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LBC 방송국 오시면 다 들으실 수 있고 원래 우리가 카카오 페이지로 LBC 방송들이 지금 2개가 나가고 있어요. 네. 그 닥치고 연애랑 제가 이제 호순자 하는 하술 강자 그 2개를 연락이 와서 그쪽에다 이제 올려주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제안을 했어. 연세린 엑스파일이랑 우리 또 일본어 교육 방송이거든요. 야메떼 일본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겠다. 그랬더니 좋대. 근데 또 나중에 경도 담장 중간에 바뀌었어. 근데 연세린 엑스파일은 너무 이제 그 자극적이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우리 방송 내용 자체가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야메떼 일본어는 선정적이어서 안 된대. 네. 저 야메떼 못 들어가가지고. 야메떼 일본어는 선정적인 게 전혀 없어. 그냥 제목만 야메떼야. 그러니까 이게 음란마귀들이 껴서 그래. 야메떼가 왜 선정적인 거야? 왜 이러세요? 노렸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뭐 그렇죠. 제일 선정적인 게 원래는 닥치고 연애인데 그것은 내가 그 모든 색드립을 거기서 거기서 해소를 하죠. 아무튼 그래서 연세린 엑스파일이 카카오 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쨌건 그게 잘 협의가 안 돼서
지금은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좀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7월까지는 저희가 조금 휴지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LBC 상담소, LBC 방송국 그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썰이었습니다.